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원여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x집합 주어져 있을 때 이걸 정육으로 하는 두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두 함수가 같답니다. 이때 이제 상수 AB를 구해달라. 자, 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정액에 있는 원소를 대입했을 때 나온 치역의 원소가 같아지면 되겠죠. 대입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1에 그럼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자, F2 그 다음 G2 열심히 대입하면 2A 플러스 B가 되겠고, 자, 2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4, 8에 6, 2에다가 5니까 7 처리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럼 이게 두 개 나온 거 연립방식 해주면 되겠죠. 빼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빼면 A 3 처리가 되겠고, A 값이 3이면 B 값이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연립방식 풀이 형태로 귀결되는 그런 문제네요. 자, 다 구했습니다. 이때 3A 플러스 B를 구해달라 라는 이야기는 9에다가 더하기해서 10 해서 정답을 찾아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함수가 같다. 그럼 정역에 있는 원소고 나온 치역의 원소가 이제 같아지는 이런 형태의 간단한 식을 세워가면 되는 거니까, 자, 역시 1번 문제답게 부담감이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는 주어진 이런 그래프를 x축, y축으로 어떻게 평행이동한 것입니까?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부분은 2의 x-2 이렇게 처리해야 평행이동이 좀 이쁘게 처리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자, 원래 루트 2x 이렇게 된 요 x자리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x축으로 2만큼 쫙 평행이동해서 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은요 y축으로 1만큼 또 평행이동 싹 해서 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mn 값이 2하고 1 이렇게 가볍게 끝난 이런 문제였던가요? 호호, 역시 2번도 아직 어렵지 않은 그런 가벼운 문제로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3 답하고 가볍게 답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어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y가 자연수다. 근데 고불한 결과가 2와 4 사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이제 xy 값을 좀 조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규칙적으로 잘 해야 되겠죠. x 값이 1일 때 y 값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있을까요? 자, 2, 그 다음에 1, 3, 1, 4 정도가 되나요?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x 값이 2로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일은 2 되겠고 2는 4 이런 게 되겠습니다. 3 늘어나면 3일은 3 되겠고, 그 다음에 4일은 4 이 정도 되는 거죠. 자, 된 것 같습니다. 3개, 2개, 자, 4개, 7개가 되는군요. 자, 7개. 자, 뭐 특별한 규칙, 뭐 아직 그렇게 뭐 힘겨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볍게 풀어가는 건데, 자, 지금 제가 한 가지 좀 보여드린 게 있다면, 지금 제가 x를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 이제 뭔가 이렇게 기준을 잡았죠. 기준을 잡아서 이제 빠뜨리지 않고 차곡차곡 구해가는 이런 절차, 이런 부분들만 좀 눈여겨 보시면, 자,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확실하게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가 다 주어져 있는데, 크기 순서, 자, 4개의 자리 숫자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숫자들이 0보다는 확실하게 크고 10보다 작은,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숫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숫자들이 뭔가 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크기 순서가 만약에 1, 2, 3, 4 이렇게 되겠을 때 이 숫자들이 그냥 자동으로 1, 2, 3, 4가 되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뭐 점점 커져가야 되는 거니까 바뀌어서 뭐 4, 3 뭐 이런 식 나열 이런 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점점 커져야 되니까 나열 방법이 한 가지다 이렇게 해주면 좀 생각하면 되겠군요. 나열 방법, 숫자가 4개 있다면 나열해주는 방법은 한 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숫자만 찾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의 숫자에서 사용할 4개의 숫자를 자, 고르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9, 8, 7, 6 이렇게 해놓고 4, 3, 2, 1 열심히 이제 나누기 들어가면 되니까 2, 3은 6 되겠고 4, 2, 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9, 7, 6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26까지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가장 좀 요구하는 바는 이렇게 이제 이미 순서가 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점점 커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숫자가 정해져 있을 때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 그러니까 사용할 숫자, A, B, C, D에 사용할 숫자만 선택을 하겠다. 됐습니까? 선택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방법이 있다면 이곳에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는데, 곱하기 한 이 나열 가지수가 지금 현재 이번 문제 풀이는 한 가지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조합에서 가장 이제 좀 그럴싸한 샘플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4번 마무리합니다. 5번 시작합니다. 함수 fg가 fx, gx 딱 주어져 있고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 때 5를 대입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합성함수 할 때 이제 제일 지금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지금 괄호 형태로 된 여기 역함수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순서가 바뀌면서 각각의 역함수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되면 f하고 f 역함수가 만나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죠? 항등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자, f의 g의 역함수 이런 형태로 이제 합성함수를 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5를 이렇게 대입을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5의 이런 결과부터 우선 좀 필요하겠죠. 자, 결과 모르면 이제 a라고 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ga는 5 이런 형태의 결과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a 플러스 3은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1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a가 1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 주어진 식은 그러면 이제는 f2를 구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5와 f라는 식에다가 2를 가볍게 대입하는 그런 문제라면 3-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성질을 제대로 좀 공부했느냐 뭐 이런 질문을 좀 던지는 건데, 자, 우선 뭐 첫 번째로 이제 이런 형태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각각 역함수 되면서 순서가 바뀐다라는 이런 형태가 이제 학습이 되면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역함수 관한 성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그다음에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처리해가는 과정, 자, 이러한 두 가지 이론이 좀 살짝 좀 담겨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이 정도의 이론은 우리가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6번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fx에서 x 집합인데, 자, 이렇게 합성함수를 하게 되면 여기 제곱, 합성함수를 여러 번 했다는 뜻의 형태의 이 식이 되겠습니다. 뭐 제곱 세제곱 형태가 아니고, 자, 알겠습니다. n번 합성함수 한 데다가 한 번 더 하니까 n 플러스 1번 하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10번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자, 합성함수를 여러 번 했을 때 이 값을 구해가는 것은 자 바로 뭐다? 규칙을 좀 잘 찾자. 규칙 찾기. 자, 이런 형태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F2를 이렇게 한번 만약 하게 되게 되면 결과가 2가 되는데, F를 그럼 두 번 하면 뭐가 될까요? 그럼 2가 가서 대응되는 거니까 3이 나와야 되는 거였고, 그러면은 이제 세 번 하게 되면 또 얼마가 될까요? 2를 또 대입하니까 또 4가 나오는 거겠고, 그럼 4번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 4가 또 다시 1 되니까 드디어 맨 처음에 대입해준 숫자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대입변수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자, 몇 번마다 자, 4번 합성함수를 4번 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이런 규칙이 있겠다라는 사실을 좀 이제 밝혀내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10을 합성함수를 10번 해야 되는데 참 4번마다 규칙이니까 8번이 필요가 없죠. 자, 2번 하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 F3을 구하게 되게 되면 3은 얼마가 나왔죠? 4가 나오는 겁니까? 4가 나왔고, 자, 이런 결과는 그러면 F4를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F4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됩니까? 자, 1 해서 1을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문제들만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이런 수식 형태가 이제 좀 당황하지 말고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하는 거다라는 사실 좀 아는 거겠고, 10번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규칙을 좀 찾자 이런 얘기니까 뭐 적당한 숫자를 하나 잡아서 이렇게 좀 해서 이제 이 4번마다 규칙이다 뭐 이 정도만 찾아가는 이런 형태니까 뭐 이 정도라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합성함수 걱정하지 마시고요. 규칙 찾기에 집중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7번 살펴봅니다. 5개의 문자 A, B, C, D, E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든 문자를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80번째 오는 문제는 뭐냐 이런 얘기죠. A로부터 그러면 사전이 이렇게 시작될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4개의 문자가 뒤쪽에 쭉 나열되겠습니다. 4개를 나열하는 것이 4팩토리얼이 되는 거니까 요 문제 24가지 문제가 오겠는데 80이 올라면 아직도 멀었죠. 3번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B하고 C 이렇게 나열되는 이런 부분들 곱하기 3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72개. 자, 이 정도. 그럼 여기에 이제 또 24를 추가하면 이제 80을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D로 시작하는 그런 문자 중에 이제 80번째 문제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DA로 시작하게 되면 3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니까 여기는 또 3팩토리얼이 되거든요. 6개의 문자가 사용되는 거니까 78개의 문자.
근접해 왔습니다. 또 여기에 또 6을 또 추가하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될 문자는 D, B로 시작하는 거 어딘가에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A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이게 두 개를 놔야 되는 거니까 2가 또 추가되니까 이게 이제 그럼 80번째가 되는 건가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A로 시작하면서 맨 마지막 문자가 그럼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차례차례 좀 쓰면 되겠죠. 자, T, B, A. 이제 남은 문자가 그럼 뭐가 A, B, C 하고 2가 남았습니다. 그럼 C, E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첫 번째 와야 되겠고, D, B, A 그다음에 E, C 이렇게 써서 이제 이게 이제 80번째가 되겠습니다. D, B, A, E, C 이렇게 좀 찾아야 되겠죠. D, B, A, E, C 3번에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사전식 나열 이렇게 우리가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 이제 이 부분이 수녀를 공부해가는 입장에 있어서 자 이곳에 이제 최고적 나열하는 개수 그다음 또 3팩토리얼도 공부해야 되고 4팩토리얼도 공부해야 되고 사실 여기도 이제 두 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2팩토리얼 이런 형태니까 이 사전식 나열이 수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이제 상당히 좀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학습을 좀 잘 해둬야 될 그런 문제 형태라는 사실 잊지 말고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8번 시작합니다. 소설책과 수필집 중에서 3권을 사려고 합니다. 적어도 한 권씩 포함되도록 고르는 가지 쓸고 해달라. 3권을 고르는데 적어도 한 권입니까? 그러면 2권, 한 권, 한 권, 2권 이런 형태로 좀 골라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이렇게 풀이를 해도 되겠고 요거의 반대는 또 뭐가 될까요? 전체에서 3권, 0권, 0권, 3권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빼서 처리해도 개념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2권 한 권 산다는 얘기는 5권 중에서 2권을 골라서 사면 되겠고 3권 중에서 한 권을 고르면 되겠고 더하기 5권 중에서 한 권 고르고 3권 중에서 2권 고른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10 곱하기 3 처리해주면 되겠고 5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30에 15 이렇게 돼서 45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45권 됐습니까? 자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자 이제 적어도 한 권 산다. 반대는 이제 왕창 소설책 사거나 왕창 수필집 사는 경우가 되겠죠. 자 전체는 8권 중에서 3권을 사는 거가 되겠고 그럼 5권 중에서 3권을 왕창 사거나 3권 중에서 3권을 모두 사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8, 7, 6에 6 나누니까 8, 7, 56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요게 그러면 10이 되겠고 요게 1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죠. 그러면 46에 역시 45 이렇게 계산되죠. 자 이런 모양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전체에서 빼서 하는 이런 경우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땐 여사건 형태를 좀 더 많이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여사건은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사건 형태를 처리하나 그냥 처리하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때는 이제 여사건을 좀 고려해서 풀이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9번입니다.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보기 설명식 옳은 것만 임대로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살펴보면 g2는 1입니까? 물어봤는데 이게 좀 역함수니까 역함수 이제 원래 함수 형태로 가게 되면 f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2가 나옵니까? 이런 뜻이죠. 자, 근데 fx 자체가 루트 x-1 플러스 2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다 1 집어넣게 되면 2 나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라고 되는 거니까 기억 옳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문제 1, 2, 4분면을 지나느냐 이런 문제들을 좀 물어봤는데 자 그러려면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그래프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이곳에서부터 그려가는 거죠. 자, 근데 역함수니까 우리가 좀 y는 equal x 이런 걸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면 무리함수 이렇게 그려가겠죠. 됐습니까? 자, fx 그래프 자체가 1, 4분면을 열심히 그려가는 겁니다. 그럼 역함수는 이게 지금 대칭 이동 될 거니까 2,1 형태의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역함수 이렇게 열심히 그려가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g라는 함수가 좀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좀 침범해가면서 그려야 되네 이게 역함수. 자, 근데 이제 원래 함수가 1, 4분면에 열심히 그려지기 때문에 y는 equal x 대칭해서 그려간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1, 4분면 열심히 대칭을 하더라도 결국은 뭐가 되죠? 1, 4분면만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두 개의 4분면 다 지난다고 했으니까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림을 그리니까 또 디귿도 끝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근데 만나는 점을 살펴봤더니 만나는 점 몇 개가 됐죠? 한 개밖에 없죠. 자, 그렇게 되니까 뭐 그래프 하나 좀 딱 그려놓고 나니까 가볍게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저희 기억 하나만 맞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좀 기억해야 될 항목은 우리가 이렇게 함수 표현에서 바꿔가는 뭐 기억 부분, 요거는 뭐 흔하게 좀 보는 거니까 당연히 좀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equal x 대칭. 자, 요거 대칭하는 이 과정이 바로 무엇을 구하는 거다. 역함수를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게 되면 자,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무리함수 그래프는 자연스럽게 좀 그릴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1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a까지 유리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유리함수 그래프는 뭐 최대 최소가 뭐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k 값이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이제 어느 사분면 쪽에 이제 그려야 되는지를 결정해 주는 거니까 그래프만 조금 그려서 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축을 잡고요. 그다음 이제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점근선 y는 2만큼 평이 도니까 2가 되겠습니까? 2 이렇게 처리해서 표시를 대략 하고요. 그런 다음에 k 값이 양수가 됐으니까 우리가 좀 그려야 될 곳은 1, 3, 4분면 형태인데 자, 정역이 0보다 큰 거니까 자, 그럼 뭐 그래도 1, 3, 4분면 그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되죠?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무리 없이 좀 대략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려가는데 잘못 그렸습니다. 점근선을 무시하고 그리다니 이럴 수가. 이런 형태로 대략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정역이 주어져 있으니까 0보다 크고 a보다 작다라는 그런 형태니까 뭐 a 값이 어디쯤에 있으면 a 값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의 일부분만 좀 이렇게 필요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래프 모양에서 x 값이 0일 때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됩니까? k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최대값이 돼야 되겠죠? 최대값이니까 6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x 값이 a일 때 a를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1분의 k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플러스 2 플러스 1또 빼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 2 되는데 이게 이제 최소값이 돼야 되겠다. 최소값이니까 이게 이제 3 이렇게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위쪽 식에서 k 값이 4로 좀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a 플러스 1분의 4 처리한 결과가 이항시켜서 1 처리되는 거니까 4는 이꼴 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돼서 a 값은 또 얼마? 3이라는 값을 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k 값 4에 a 값을 얻었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구해달라는 얘기는 a 값이 3이었죠. 그러면 3, 4, 12에다가 그 다음 또 k 값 4를 또 이렇게 마저 더하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정답 이제 16을 답해가면 그런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나중에 이렇게 구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답을 너무 쉽게 찾아가는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건가요? 자, 문제 풀이. 자, 유리함수 그래프는 범위 최대 최소 이 부분만 관여되면 이 정역 파트 부분에 이제 점근선만 관여되지 않다면 우리가 이제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 범위 처음 끝 부분만 대입하면 되는 그런 모양 형태로 결과들이 주로 나오니까 겁먹지 말고 자, 최대 최소는 이제 대입만 잘하면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1번 살펴봅니다. 자, x에서 x로의 함수 세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1대1 대응도 있고 항등함수도 있고 상수함수도 있고 이 집합 정의 함수 정의 부분에 정확히 잘 학습했냐 이렇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산수를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대1 대응 부분만 문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문제가 될 거 없죠. 자, 특히 이제 가조건은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G4가 있습니다.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결과는 당연히 4가 돼야 되죠. 자, 4가 되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제공된 것 같습니다. 자, 1, 2, 3, 4였죠. 1, 2, 3, 4. 자, 우리는 지금 F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F2는 4에 대응되어야 된다.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 항등함수는 뭐 다 아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H라는 것은 상수함수인데 이제 4라는 사실이 또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F1을 하고 3하고 그러면 1하고 3하고 가서 대응된 숫자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차이가 2가 나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사람 숫자가 대응 안 되고 이제 1, 2, 3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차이가 2가 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자, F1이 좀 큰 숫자에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3으로 돼야 되겠고 3은 1 이렇게 돼서 1, 3이 나왔을 때 차이가 2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4는 2로 대응되는 이런 형태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참 뭐 규칙을 좀 다 찾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게 그럼 F4는 얼마냐? 4는 2라는 것을 알았고요. G2는 뭐 볼 것 없이 항등함수니까 자기 자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H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아까 무슨 함수라고 했죠? 이거 상수함수라고 했습니다. 상수함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항상 똑같은 숫자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과를 이제 곱하게 해달라.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6이 되는 거죠. 자, 16 이렇게 해서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정의 자체, 함수의 정의 자체들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6개의 야구팀이 승자 진출전 방식으로 결승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토너먼트 경기를 하는 거죠. 다음과 같이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봐라. 대진표 짤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가운데 부분을 또 이렇게 결승전에 만날 때 양쪽을 그래서 갈랐을 때 자, 좌측과 우측은 굳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의 팀을 4팀과 2개의 팀 이렇게 좀 나눠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나눠진 4개의 팀이 다시 이렇게 또 둘둘로 나눠져야 되죠. 그래서 4 컨비네이션이 하고 2 컨비네이션이 나누는데 둘 구분이 안 돼서 이 팩트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눠진 다음에 이제 두 팀을 이렇게 둘로 이렇게 좀 나누는데 이 부분은 사실 왼쪽에 있으나 오른쪽에 있으나 어차피 둘이 경기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그래서 대진표 작성은 이렇게 이제 조를 열심히 나누고 또 나눠진 걸 또 다시 나누고 이렇게 연결해서 쭉 곱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사실이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 2로 싹 고쳐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쓰면 4 컨벤션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만 산수만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6 곱하기 5가 되겠고 2로 나누기 해야 될 거고요. 4 곱하기 3 되겠고 2로 나누는데 또 2로 또 나눠야 되죠. 좀 열심히 이렇게 좀 나누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다 됐나요? 그러면 5, 9, 45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45가지의 대진표가 좀 만들어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일단은 대진표는 조편성하는 그런 이론 부분하고 연결돼 간다는 사실 맨 처음에 이제 결정한 이 부분 그래서 이제 특히 넷을 둘둘 나눴을 때 이렇게 똑같아서 이 팩트를 나눠주는 이 과정을 얼마나 좀 학습을 정확히 잘했느냐 이런 과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이번 기회에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수원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5개의 숫자가 주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골라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3의 배수가 되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의 배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용한 숫자들의 합이 3의 배수가 될 때 전체의 숫자도 3의 배수가 되는 그런 형태의 특징이 있는 거죠. 자, 어떤 풀이를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수를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사용해야 될 숫자들을 이렇게 즉 나머지가 같은 것끼리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문제 구성을 좀 찾아야겠습니다. 세 숫자를 열심히 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3의 배수가 될 때는 자 000 구성되거나 111 되거나 222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3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012 이렇게 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부분들은 사용해대를 지금 나머지가 같은 종류가 3개씩이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숫자 개수가 적어서 뭐 만화에 2개밖에 없으니까 저 위에 있는 이런 경우들은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각각 나머지가 다른 이런 3개의 값들을 이제 하나씩 가지고 숫자를 만드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실질 숫자 구성을 좀 찾아야 되는데 자, 이게 또 나머지가 0인 것들은 자, 이 0이라는 숫자가 맨 앞에 올 때이기 때문에 또 따로 분류해야 되겠네요. 자, 0이 왔으니 사용될 때랑 그러면 맨 앞에가 3이 사용될 때는 이렇게 좀 둘로 분류돼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1은 여기에 나머지가 1인 것은 1이 오거나 4가 오거나 상관이 없으니까 뭐 4를 예로 든다고 칠 때 어쨌든 곱하기 2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사용 가지수가 이제 2가지가 되는 거니까 곱하기 2.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좀 전체적으로 곱하기 2를 좀 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나열 들어가면 되겠죠? 나열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짠짠짠. 그럴 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0이 오면 안 되니까 2가지가 되겠고 그 위에 숫자를 쓰니까 2 곱하기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이 부분은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그러면 계산이 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곱하기를 해주면 되겠고 위에는 4, 밑에는 3팩토리얼 6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10이니까 전체 계산은 20 이렇게 처리해서 20을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좀 뭐 실제로 구하고 나니까 뭐 대단한 거 없는데, 자, 이게 그나마 이제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이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쪽에 지금 사용할 개수가 좀 적죠. 근데 이 개수가 늘어나게 되게 되면 이게 좀 이제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일단 절차가 중요합니다. 일단 수 분류를 먼저 좀 하고 있죠. 수 분류를 좀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 문제에 해당하는 구성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번에는 좀 이렇게 안 되는 게 많고 숫자도 적고 해서 좀 문제가 수월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숫자 구성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좀 뭐하고 나열하고 좀 단계가 좀 많습니다. 자, 이런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좀 그 흐름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어려워질 요소가 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는 사실을 좀 확실하게 잘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주어진 식에서 AB 값을 구하라는 얘기군요. 자, 구해서 유리함수 만들어서 옳은 걸 골라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그래프를 보니까 마이너스 x 돼 있으니까 원점에서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게 이쪽 방향이 3, 4분면 방향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x축으로 4만큼 이동했습니다. y축으로 2만큼 자, b 값이 2라는 이야기를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좌표가 있네요.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0을 대입해주면 루트 4니까 2a 플러스 b가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 4가 됐으니까 2를 약분해서 a 값이 2다 이런 얘기죠. a 값이 b 값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a 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와우 자, 이렇게 좀 계산하고 이제 풀이를 진행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풀어야 될 함수 fx는 x-2 그 다음에 이제 2를 대입해 주니까 2x-1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x-2에 2에 x-4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3을 좀 구해놔야 좀 되겠죠. 그래 이제 사분면을 하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좀 풀어볼까요? 자, 축을 잡고요. 점근선 x가 분모 0 만드는 거니까 점근선 2를 표시를 좀 해가면 되겠고 y 나누기 할 때의 몫이니까 이 부분 또 이렇게 2를 좀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분면 형태 표시해가면 되겠죠. 자, x에다 0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오는 거니까 양수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모든 사분면 지난다. 그런데 3, 4분면에는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좀 틀렸고요. 자, 2보다는 작다. 2보다는 작은 거니까 그래프에서 어디 쪽을 써먹겠다. 지금 이쪽 부분을 써먹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x 값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죠. 커져갔을 때 함수 값은 2 쪽이니까 작아져 간다. x 값이 커져갈 때 y 값은 감소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역시 똑같은 그래프에서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이건 무엇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 이제 그래프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대략적으로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좌표를 좀 이렇게 알아보면 되죠. 뭐 x1, x2 이렇게 돼 있습니까? 좌표 커져가는 거 맞죠? 자, 그렇게 됐죠. 이렇게 나온 결과가 그럼 뭐가 되겠죠? fx2, fx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 대입한 거의 정 가운데 이 부분이 그럼 2분의 fx 2분의 중점이니까 x1, x2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 나온 결과의 정 가운데 값 이 부분이 2분의 fx1 더하기 fx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요 값을 대입한 결과 요거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은 당연히 f의 이제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보니까 자, 2분의 요거를 대입한 요 함수 값이 더 큽니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값이 더 크다란 이 부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라고 이제 답을 하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자, 이게 지금 문제를 풀이하고 나서 보니까 역시 이제 디귿이 가장 좀 설명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 그냥 증가 감소 이렇게 해주는 건데, 사실은 이 디귿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제 그래프가 뭐 이렇게 볼록이냐 뭐 오목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곡선의 흰 모양 부분을 좀 살펴가는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보다는 나중에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이제 뭐 수투라든지 미적분학 공부해 갔을 때 다양한 함수 그래프 그려갈 때 혹시 또 선행했다면 이계 도함수라는 걸 배웁니다. 또 이계 도함수 미분을 이제 두 번 한 뭐 그런 형태의 식하고 연관성 있는 그래프 이제 휜 정도 부분을 하고 관련된 식인데, 자, 그 뭐 지금을 뭐 이거를 좀 암기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처럼 이제 대입한 결과를 가지고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대입을 해서 나온 결과들 이렇게 그 값의 가운데 평균 내듯이 이렇게, 그 다음 원래 대입할 좌표의 가운데 값 그것을 대입해서 나온 값,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어느 것이 큰지 이렇게 좀 살펴가는 게 그냥 무난한 풀인 것 같습니다. 자, 아주 나중에 좀 많이 봐야 될 함수식이니까 자, 미리 좀 익숙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좀 학습을 조금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좌표를 대입해서 그 부분에 주어진 식이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 뭐 이런 형태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5번입니다.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선생님 1명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남학생 2명만 이웃하여 선다. 2명만 이웃한다. 이웃하면 묶어야 되는데, 근데 2명 이웃하고 1명은 또 따로 되겠습니다. 그럼 2명을 좀 다 골라놔야 되겠네요. 3 곱하기 2 해서 한 묶음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 둘하고 하나는 이웃하면 안 됩니다. 한 문제에 이웃한다고 이웃하지 않는다 동시에 다 관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웃한다라고 해주면 풀이 원리가 이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힌트고,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한다. 이러한 이론인데, 지금 한 문제 둘 관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웃한다라는 거 보고 지금 묶어서 처리해가는 가지수를 계산하는데, 이 두 덩어리하고 하나는 또 이웃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자, 이웃해도 관련이 없는 상대방인 여학생 둘, 남학생 1명을 먼저 나열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나열하겠습니다. 여학생 둘하고 쌤 나열해야 되니까 3명을 나열해야 되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나열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열 세 사람이 이제 나열돼 있을 때 이제 틈이 이렇게 생기죠. 4개의 틈이 생기겠습니다. 이때 이제 남학생이 두 덩어리를 갖다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들어갈 곳,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갈 곳. 됐습니까? 아주 작은 곳인데, 작은 연산 부분인데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호호, 이럴 수가. 자, 이제 계산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좀 6에다가 그 다음 3팩토리얼도 6에다가 12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6 곱하기 72가 되죠. 72니까 6, 7이 42, 43, 2 이렇게 되네요. 432. 와우. 몇 사람 안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제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수가 또 엄청나게 많은 가지수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한 문제.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웃한다, 묶어야 된다 라고 해서 덩어리에 될 수 있는 가지수를 미리 구해놨는데, 그럼 이제 둘이 이제 사이에서 이제 배열되는 사람 다른 거에 또 이렇게 순서 바뀐 것까지 다 고려된 개수가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1명과 이 둘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제 상대방 편 먼저 나열, 3팩트를 먼저 나열하고 그 나열된 틈에 찾아 들어가면서 나열되겠다라는 이론. 됐습니까? 다시 한번 좀 훑어봐도 이 이론이 좀 아름다운 그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16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할 때 m값은 어떻게 되냐? 뭐 그래프를 좀 잘 그려보는 것이 키포인트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림 좀 잘 그려볼까요? 자, 정근선 x가 3입니다. 1, 2, 3 정근선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나누기 할 때 1이 되겠고, 정근선 또 역시 1 처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x-3 플러스 3 하니까 1, 3, 4분면 형태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려가면 되겠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뭐 대략 그려가면 되겠죠? 그림을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제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직선의 중요한 것은 y절편이 1입니다. 여기로 이렇게 꼭 지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평행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점근선이 되는 거니까 만날 일이 없죠. 다음 이제 이렇게 세워서 한 점 만나는, 그럼 여기 사이가 되게 되면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울기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더 큰 값이죠.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이런 모양, 여기 이제 물론 숫자가 써져야 되겠죠. 이런 모양들을 유지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요. 그러면 Q가 0이라는 것은 이미 다 결정됐나요? 자, 그럼 이제 P 값만 잘 찾아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죠? 자,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구해가야 되는지까지 결정을 해놨습니다. 자, x-3분의 x 하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부터 풀이가 이제 mx 플러스 1을 하고 관계를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접하는 형태를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갖다가 놓고 전개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x 제곱에다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 mx 플러스 x 마이너스 3 처리가 되죠. x 이렇게 소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mx 제곱 마이너스 3mx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풀어가야 되고 판별식 D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9m 제곱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m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 됩니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m 값이 0하고 m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죠. 9분의 10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와야 될 숫자 부분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이 값이 이제 p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3p를 구해가는 거니까 4배 그러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가 더 보입니까? 맨 처음 역시 그래프를 그려서 모양 결정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자, 이렇게 이제 평행선하고 접할 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정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무엇을 풀어야 될지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두 개의 함수가 만난다 그랬으니까 뭐 식부터 써가지고 뭐 접근하겠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풀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자, 풀이한 방법들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변형된 응용제에도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답형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 정의된 함수. 이렇다는 얘기는 이게 원래 합성함수 형태로 표현된 거죠. 자, 그러면 답하여라. 자, 근데 이제 이런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f라는 함수가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됐냐 이런 걸 좀 알아달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저 이 가로 안쪽 이렇게 3분의 2x 마이너스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죠? 자, 이럴 때 이제 t를 이렇게 치환하는 게 키포인트죠. 자, 이렇게 되면 2x 마이너스일까 있을까요? 3t 처리되어 있고 그럼 2x는 3t 플러스 1 버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이 ft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여기 4x니까 굳이 x까지는 정리 안 해도 되겠죠? 자, 2배의 3t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3. 자, 6t 플러스 2에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런 형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문제에서 f3을 구해달라. 주어진 식에 3 대입한다. 18에다가 더하기 5를 해주는 거니까 23이다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f라는 함수가 이제 다 완성되어 있으니까 뭐 두려울 게 없죠. f 역함수에 3을 구해달라. 모르면 우리는 이제 뭐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fk는 3이다 이걸 풀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6k 플러스 5는 3이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6k는 마이너스 2, k 값은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습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저 그렇다면 여기는 f 인버스 역함수의 3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이제 합성함 유기적 다른 함수가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 거죠. x 자리에 이렇게 합성함수 형태가 들어가 있을 때 f라는 함수를 좀 알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치환을 해 가는 것이 치환해서 이제 ft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이제 함수를 좀 완성해 갈 수가 있는 거죠. f라는 함수가 어떤 형태인지 알아가는 자, 치환이 풀이 원리가 되는 치환을 배워가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문자 FRIEND 자, 모두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한답니다. i와 e가 맨 끝에 오겠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i하고 2를 나열하면 되잖아요. 나열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둘을 배치하는 가지수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i하고 뭐 2가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안쪽에다가 좀 4개를 지금 이제부터 나열하면 되겠죠. 4개를 나열하겠다. 4 팩토리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 곱하기 이곳이 24가 되나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48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END. 어느 두 개도 이웃하지 말아라.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웃하지 않는다. 풀이 원리가 뭘까요? 자, 상대편.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 먼저 나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END가 아닌 FRI 이 부분을 먼저 나열하는 거죠. 3팩토리얼 해서 이제 나열을 쭉쭉쭉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틈이 4개의 틈이 생기죠. 이 4개의 틈에다가 END 부분을 이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2가 가서 나열됐고, 그 다음 이렇게 나열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정답이 되겠습니다. 6 곱하기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24가 되겠습니까? 4, 6, 24, 2, 6, 12, 14를 되니까 144가지가 나오네요. 되셨습니까? 자, 문제에서 주어진 규칙들 어떻게 좀 잘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느냐 질문 던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 끝에 온다라고 했으니까 양 끝에 먼저 배열하고 나머지 배열. 이웃하지 않는다 돼 있으니까 상대방 먼저 나열. 자, 나열하고 나서 생긴 이 틈에다가 END를 나열하겠다. 이런 아이디어 정확하게 좀 기억해서 실수 없이 문제 적용해서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9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x의 범위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주어져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 주어진 함수가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 존재 1대1 대응. 재미난 표현들이 몇 개 좀 실려 있군요. 함수 자체가 최고차가 의미니까 이렇게 돼 있다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되니까 대칭 쪽보다는 범위가 작은 쪽이죠. 그럼 작은 쪽, 뭐 큰 쪽이라면 큰 쪽. 이곳에서 이제 정의돼야 되는데 작은 쪽에서 일단은 기초 범위가 되겠죠. 대칭축을 보게 되면 꼭 시점 x좌표가 마이너스 2a 분의 b 처리해주면 되니까 x 값이 3 이렇게 나오니까 자, 우선 기본적으로 x는 3보다 작은 곳에서 논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중요합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주어진 식에다 3을 대입해주면 F3이 마이너스 9 플러스 18 플러스 1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되죠? 플러스 9에다가 14니까 와, 엄청나게 큰 숫자거든요. 3보다 작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 1, 2, 3에서 풀어야 되는데 나온 함수가 지금 이렇게 좀 풀어가야 되게 되면 자, 정역은 3보다 크다 되는데 치역은 엄청 큰 숫자보다 작다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정역과 치역이 같아지질 않잖아요. 이게 좀 같은 집합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좀 뭔가를 좀 해야 됩니다. 이 같아지는 부분.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이 문제의 아이디어인데 자, 우리가 y는 equal x 자, 이 부분이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거는 이제 x좌표고 y좌표가 이제 같아지는 좌표가 되는 거니까 그런 좌표를 찾아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우리가 자, 계산을 좀 진행해야 되니까 좀 살펴볼까요? 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4 이렇게 되고 y는 equal x 만나는 교점을 좀 찾아야 됩니다. x제곱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4는 equal 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11에 으쌰 27 마이너스가 이쪽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부분 그 다음에 7인 부분 사실 이쪽인데 7인 부분 자 아니겠죠. 자, 우리가 좀 기본적인 조건이 있으니까 3보다 작다 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나온 치역도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무슨 정보냐고요? 정의역이 지금 우리가 특정하게 지금 a보다 작다 돼 있으니까 특정한 이 마이너스 2보다 정의역이 이렇게 작다 이렇게 되게 되면 치역도 이제 작다 이렇게 나온 좌표 값이 이게 xy가 같아지는 걸 찾았으니까 정의역 치역이 그래서 이제 x에서 x로의 함수 이 부분이 이제 충족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기본 조건 3보다 작다라는 곳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되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자, x에서 x로의 함수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됩니다. 그걸 충족시키려면 y는 equal x 같아지는 좌표를 찾아서 정역, 치역 같아지는 이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정확히 풀어서 자, a 값을 구하시오. a 값은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를 구해가는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자, 까탈스러운 이론들이
조금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정확하게 판단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거나 답을 하거나 혹은 또 뭐 이렇게 뭐 이쪽에서 뭐 같아지는 좌표 7을 답하거나 뭐 이상한 답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론 확실하게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 요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나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x분의 1 그래프인 점 A, x축과 y축의 평행을 그어서 자, 새로운 함수 1보다는 좀 큰 함수랍니다. 만나는 점을 BC라고 했겠습니다. 삼각형 넓이를 구해달라. 좌표를 좀 잡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 A,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될까요? 여기 좌표, 그럼 이제 A점부터 좀 볼까요? A점 좌표는 A, A분의 1 이렇게 되겠고, 그럼 C점 좌표는 X좌표가 A 이렇게 나왔으니까, 함수에다 집어넣으니까 A분의 K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B점 좌표는요, 그러면 여기 A점이랑 Y좌표가 이렇게 좀 똑같아야 되는 거고, 여기 좌표가 똑같아야 되는 거서,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니까, 여기는 이제 이쪽이 A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분의 K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A분의 1이 나올까? 이때 X값을 구하니까 당연히 AK 이렇게 구하겠죠. 자, 그러면 좌표들이 다 완성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좌표들 나온 상태에서 K값을 구해가는 과정을 설명하십시오. 지금 문제에서 지금 삼각형 넓이라고 돼 있으니까 넓이에 관한 식을 세우면 되겠죠. 2분의 1에 가로 길이, 자, AB 길이를 구하겠다라고 되게 되면 이제 X좌표 차이니까 A 공통에 K-를 해주면 되겠고, 자, 높이에 해당하는 걸 구하려면 이제 AC의 이제 이 높이 차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A분의 1 공통에 역시 또 K-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교묘합니다. 이 결과가 2다라고 되어 있는데 K-1의 제곱이 그러면 4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K-1이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럼 K값이 3하고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K 양수라고 했으니까 K값 3이 되겠죠. 그래서 K값 3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한 문제 좀 맞췄습니다. 2번은 뭔가요? y는 x-k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p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k는 여기서 깜짝이야, 문자가 두 개가 놀랬잖아요. 자, 위에서 구한 거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문제 풀이를 해달라. 그래프가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에 이용이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프 못 그리는 줄 알고. 자, 1, 2, 3 해서 무리함수 그래프 샥 그려놓고, 그 다음 직선을 표시해 가는데, 자, 기울기가 1로 주어져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점 지날 때 이미 이제 두 점 된다는 걸 알겠고, 좀 더 평행이동해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접할 때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P값의 범위가 여기 기울기가 1이니까 이 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같고, 자, 같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가서 만나는 점, 그때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때 이제 두 점이 되겠다 해서 이제 답 형식이 이제 그래프에서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때 접할 때 P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x-k에서 전개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p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1x 되겠고, p제곱 플러스 이 k가 3이었죠. 플러스 3에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3을 집어넣어 써야 되겠죠. 자, 이제 판별식 t를 지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p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1 빼기 4배의 p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나요? 이게 이제 0 되는 거 풀어야 되죠? 4p제곱이 지워집니다. 마이너스 4p 플러스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꼴체로 이렇게 되니까 p값이 마이너스 4분의 11 해서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결과 구해가는 과정. 무리함수에서 좀 어렵다면 어려운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 그래프를 이용하는 풀이 좀 등장했었고요. 위쪽 풀이는 역시 좀 유리함수에서 좌표 잡아가지고 응용 문제였습니다. 응용 두 개로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해서 좀 까탈스럽다라는 형태를 좀 내려고 했는데, 자, 겁먹지만 않으면 된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문제는 첫 번째 1번을 못 풀면 K값을 몰라서 2번도 못 푸는 거니까 1번 문제 반드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별거 아닙니다. 자, 좌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A점 좌표, 그에 따라서 C점 좌표, 이번엔 요 같은 걸 가서 B점 좌표, 좌표만 놓으면 풀 수 있는데 이걸 못 해가지고 겁먹어서, 그죠? 그래프에 갑자기 또 막 선 그어가지고 삼각형 나온다 이렇게 되니까 겁먹어서 못 푸는 이런 일,
자,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좌표만 놓으면 된다는 사실 거듭 강조합니다. 자, 그랬더니 가로 길이 세로 길이에서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K값이 얻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2번 문제 같은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관계는 그래프 이용. 자,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리함수 그렸을 때, 자, 기울기가 이미 고정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양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자, 요 값만 모르는 거였습니다. 이 값은 이제 나중에 계산해서 찾았고, 그래서 중요한 거 그래프에서 상당 부분이 결정된다는 사실 정확하게 학습 잘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20번에서 특히 이제 2번 문제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 문제도 활용 문제에서 좀 많이 등장하는 패턴, 좌표 놓는 방법이 또 출제 빈도가 많은. 왜냐면 다양한 식을 좀 만들어 가는 거니까. 자, 좌표 놓는 방법 연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20번 수원 요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 해설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20번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 풀이도 좀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 실력 상승에 보탬이 됐길 바라면서 수원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